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저 지금 여기 스시 뷔페를 잠깐 왔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 일정이 없었던 일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 보따리가 있어요. 이게 오늘 통역을 나가러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카운티 코트로 나가는 중에 이제 에이전시에 연락을 받게 된 거죠. 가끔 케이스 나가기 전에 이렇게 취소가 되면은 급한 연락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도 되게 중요한 케이스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와서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스시 뷔페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같이 뷔페도 보면서 제가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따리 안에도 뭐가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제 일상이 그렇게 궁금하실 만한 거는 없는데 궁금하시다고도 하셔서 오늘은 얘기를 들려드려 볼까 해요. 들어가자. 여기 식당에 왔는데 한국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코비드 걸리고 난 후에 왔을 때 여기서 한국 어르신 부부분을 만났었는데 너무 반갑게 맞으셔서 되게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한국 분들 되게 많이 오시나 봐요. 여튼 저희는 런치 스페셜을 왔고 저는 원래 이렇게 일을 할 때 정장 같은 걸 많이 입어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 같은 경우는 통역을 할 때 최대한 통역사들은 이렇게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봤을 때 변호사와 비슷한 분위기가 최고라고들 합니다. 변호사급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 입을 때 항상 힐을 신으니까 발이 아파서 운동화랑 캐주얼한 옷을 나오자마자 막 저는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강도가 좀 센 편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걸 먹거나 시장에 가서 순대를 그렇게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순대를 사 먹거나 트래디션처럼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은 밑에는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리아랑 아리는 제가 그 콜트하우스를 가니까는 그 법원을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왔는데, 왜냐면 아이들이 방학이고 리아가 이제 막 13살, 이제 14살이 아직 안 됐는데 혼자 아이들을 집에다가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같이 아빠도 같이 나왔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을 가지러 막 잽싸게 뛰어갔어요. 이따가 음식 나오면 같이 또 보고 제가 이렇게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잠깐 같이 얘기 나눌게요. 그리고 참 그 전에 그 콜트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통역을 할 때는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통역은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은 미국에서의 만약에 법원을 나간다. 그게 어떤 케이스가 되건 간에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케이스를 다루는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상대측 뭐 변호사 누구든 그 케이스를 이미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통역사는 그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케이스 그 워크 오더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제 누구 대 누구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든 간에 닥치면 다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화재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 때문에 누군가가 다쳐서 생기는 식당, 예를 들면 뭐 그런 것 때문에 workers compensation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사실 deposition이라고 해서 한국에는 없는 그 법정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한국어로는 법정외 증인 신문이라고들 하는데 한국에는 그게 딱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한국어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deposition을 그냥 대포라고도 부릅니다. 편하게. 그 대포 한잔 할까요? 할 때 그 대포 그건 아니고 deposition이라고 하는데, deposition은 일종의 이제 사건이 있으면은 서로 증거를 교환하는 거를 우리가 증거 그 개시를 discovery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증언 녹취를 따는 거죠. 그런데 거기 판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약 쌍방에 이제 변호사들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증언 녹취를 미리 해서 증거의 한 과정으로 포함해서 쓰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맡았는데 일이 취소돼서 밥 먹으러 왔어요.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저도 음식 가지러 가볼게요.
저희 점심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나왔고요. 점심 뷔페니까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아도 여튼 4시 먹으면 많이 나와요. 또 간만에 나와서 먹었고요. 그 통역에 관한 일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외부라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래서 따로 날을 잡아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이제 일을 뛰고 좀 급하게 계획은 짰지만 휴가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좀 갑작스러운 로드 트립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 조지아주에 있으니까는 미국의 남동부, 동남부인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 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조지아주에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최종의 목적지는 나이아가라 폴스가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캐나다로 가기로 했는데 좀 갑작스럽게 짰어요. 그리고 로드 트립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먹고 자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특별히 막 크게 뭐를 정하고 가지 말고 그냥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가족 여행을 한번 짜봤어요. 리아나 저희 가족들도 한번 미국 횡단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리아의 여름방학 버킷리스트 중에도 하나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 보니까 가만가만 생각을 해보니 같이 보낼 여름도 몇 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나가줘야죠.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제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여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같이 여행을 떠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일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피곤하고 그냥 더운데 뭘 가나 이런 핑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그래 밀어붙여보자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일을 하고 시장을 좀 본 다음에 준비를 해서 바로 캐나다 쪽으로 떠나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돼서 오늘은 블로그도 찍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릴 일상은 없지만 그냥 이런 날이 있고, 또 줌 수업으로 꽉 찬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짬짬이, 저는 시간을 막 뭐를 하려고 확 내는 건 아니고 짬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중간중간 나는 시간을 그냥 잘 비워두질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잘 활용을 하면은 마치 푼돈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얼만큼 모아졌는데 이런 기분이 있듯이, 시간도 그 짬을 잘 쓰면은 벌써 일을 다 끝내버리고 이렇게 개운하게 좀 한가지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What's in my bag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봐서 너무 어색한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되게 어색하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일을 나가다 보면은 꼭 필요한 이 노트 테이킹 하는 패드예요. 노트패드. 그래서 많이 적혀져 있진 않고, 이거는 제가 공부하냐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여기 한 권이 더 있어요. 보통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케이스가 있으면 그 케이스랑 비슷한 걸로 공부를 미리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왜 잘 안 보이지 글자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옆에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얘도 노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공부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얘를 보면 이쪽이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한 쪽이거든요. 개판이다. 엉망진창이네요. 근데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차에서도 시간이 나면은 통역 공부를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고, 여기 지금 이 헝겊이 있는데 이 천에 물을 묻히면은 이게 이렇게 지워져요. 지금 물을 안 묻혔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이게 원래 QR 코드도 있어서 바로 제 전화기나 이메일로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노트를 뭐 엄청 좋다고 뭐 광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하루에 종이 엄청 많이 우리 쓰게 되잖아요.
면 이거를 또 종이를 쓰고 재활용을 아무리 듀를 이면지를 쓴다고 해도 버리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워서 이거는 종이를 뜯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하고 또 바로 제 전화기나 찍어서 올리면은 이메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했던 기록을 볼 수는 있죠. 근데 솔직히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없다 셈 치고 종이 자꾸 낭비하지 말고 여기다 기록하고 물로 지워서 다시 쓰고 뭐 그러죠. 자,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 파우치인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컴팩트의 립스틱 그리고 뭐 이거 끝이에요. 끝. 왜냐? 갖고 다니는 게 귀찮아.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로레알 립스틱인데 번호가 나 별거 다 해. 560인데 너무 좋아. 이거 10불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쓴 립스틱 중에 진짜 손 꼽는 것 같아요. 막 비싼 거 말고 색깔 이건데 아주 좋더라고요. 냄새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알코올 소독제예요. 이게 지금 한 7년을 넘게 가지고 다녀서 이게 찌그러졌는데 코비드 때는 더 열심히 썼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소독할 거 있으면 여기다 완전 그 알코올을 넣어서 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소독을 하는 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실까요? 제 책 나왔을 때 시대인 출판사에서 주셨던 메모장인데 간단하게 메모할 일이 있으면 또 여기다가 하고 그리고 이런 공책이 있어요. 공책도 지금 보면 이게 노트 테이킹을 해서 지저분한 건데 공부하냐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면지를 이렇게 쓰는 거가 좀 아까워서 그런 공책을 샀던 거죠. 자, 참으로 볼 거 없는 What's in my bag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고 공책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짐을 갖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예전에는 일할 때 큰 가방을 가지고 다녔는데 불안해서 그 안에 뭘 좀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젤리를 하나 넣고 다녀요. 이제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도 마를 때가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간식을 주는 데도 있고 물은 항상 주지만은 이렇게 힘이 떨어질 때가 있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런 캔디 젤리를 먹으면서 안 좋아해도 좀 힘을 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보여드릴 게 많이 없는 What's in my bag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죄송해요.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짐 싸들고 다니는 거를 너무너무 안 좋아하는지라 짐은 짐스러 간단하게 그래서 가방도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거를 갖고 다녀요. 근데 케이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많기는 할 때가 있기는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머리에 다 넣지 못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보따리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간단하게 간다 주의입니다. 그러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러 마켓으로 저는 출동하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왔어요. 로드 트립 떠나기 전에.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운전 시간을 따져보니 거의 중간에 잠시 뭐 halfway 포인트에서 쉰다고 해도 거의 한 19시간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구글 맵이 그냥 쭉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14시간 정도가 나와요. 13시간 뭐 59분 정도? 그런데 이게 사람이 계속 달릴 수가 없으니 아무리 뭐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쉴 수밖에 없어서 먹을 거를 샀어요. 그런데 저는 여행을 갈 때 이 포기김치를 다 가져갈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 저희 메가마트 자주 가는 데에서 사왔거든요. 요 정도 포기김치가 한 18불 정도 해요. 보이겠지만 한국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셔서 미국 물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도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봐요. 저희 원래는 이렇게 과자를 잘 안 먹어요. 제가 그 아이들도 과자를 걔네는 잘 먹어요. 아버지 잘 먹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 어르신들 간식은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간식을 과자 이런 거 말고 이런 보리 과자 아니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유기농 꿀밤 이런 거를 좋아해요. 꿀밤 그리고 어디 갔지? 제가 그 울릉도 호박엿 하나 사온 게 있는데 호박엿은 어딘지 모르겠고 이런 거 간식거리랑
저희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주로 사왔거든요. 아, 이거 맞네. 잠깐만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나씩 딱 풀려고 보니 이게 바로 맥주가 나오네요. 아, 이건 제가 집에서 오늘 마시려고 산 거예요. 한 캔만. 요즘에 이렇게 짝으로 사지 않습니다. 박스로. 이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거, 그것도 라이트로 샀어요. 맥글럽. 여러분 맥글럽 좋아하세요? 맛있습니다. 맥글럽. 제가 예전에 쿨스 라이트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리아리 아버지가 철감님이 술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조금 그 맥주 캔 한 반 개 먹으면은 아, 나 오늘 거하게 취했다. 그러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산 겁니다. 잠깐 좀 꺼내보면, 저희 블루베리. 아, 요거가 한국에는 얼마큼일지 모르겠어요. 터졌어. 근데 요 정도가 한 2불 정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거 2개 샀는데 하나 같이 안 넣어줬네. 아, 이분이 좀 처음 일하시는 초짜분 같으셨는데 정말 물건을 좀 마교잡이로 싸주셨네요. 분리를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지금 분리를 안 하고 막 무거운 것들이랑 같이 넣어서. 이거는 김치찌개용 참치. 요거. 그리고 요런 가공식품류 같은 거 있죠. 지금 저것도 그렇지만 커피빈,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뭐 라떼 이러는데 찰감님이 이게 한 1불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약간의 사기를 치면서 더 많이 팔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더 많이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샀네요. 한국에 제가 코비드 처음에 터졌을 때 갔었잖아요. 자가격리 하면서 15일 동안. 그때 이런 거가 막 팔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그리고 아이스캔을 이렇게 컵에 담아서 팔고. 그래서 보고 되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은 한국 거가 막 들어오면서 굉장히 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저희 같은 한인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젊은 층,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들도 한국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조지아는 약간 LA보다는 덜 도시화가 됐으니 이제 막 도시화가 막 더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걸 잘 알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역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미디어의 영향이 덜 있고 해서 그런데도 한국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반께서 제가 보니까는 두루두루 많이 넣으셨네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게 원래 포장을 잘해주시는 분을 딱딱 구별해서 넣는데 지금 넣으신 분이 마구잡이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 물건들이 다 섞여 있네요. 여튼 이런 죽 같은 거는 컵반이랑 주로 지금 덕건에도 다 비스무리한 것들만 있거든요. 저희 차가 전기차라서 이제 조그만한 포터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져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차 안에서 좀 식사도 해결해 보자 이래서 컵밥이랑 이런 걸 많이 샀어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마이크로웨이브 다 되는 거잖아요. 전자레인지가. 그래서 4분 정도 데우면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국 음식을 많이 산 이유는 제가 한국 음식 안 먹으면 큰일 나. 하루에 한 끼라도. 그래서 한국 음식류로 샀고요. 보통 여행을 다니면 당연히 미국에 있으니 미국 음식은 어딜 가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여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끼해요, 속이. 그런데 우리의 comfort food, soul food처럼 한국 음식을 먹으면 속이 풀린답니다. 이런 것도 캔디는 다 리아 아빠랑 아이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저 몰래 넣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컵밥인데 뭐더라? 이 김치덮밥? 뭐 낙지덮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편의점에서 워낙 이런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저런 거 갖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귀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요거트 젤리는 리아랑 아리도 한국 젤리를 되게 좋아해요. 맛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사서 막 넣어놨네요. 그리고 이런 죽은 다 제 거예요. 죽순이. 근데 이게 맛있긴 한데 좀 많이 달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약과 뻥튀기, 보리과자, 엿 이런 종류는 다 제 거입니다. 저는 이런 캔디보다는 차라리 엿 같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 누룽지가 이제 여기 또 딴 봉지에서 나오고. 이건 뭡니까? 2%. 와, 2% 아직도 있구나. 이거 리아가 몰래 넣나 봐요. 제 몰래.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별거가 여긴 없어서 내려놓고 이거 머쉬룸 수프랑 짬뽕 수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정도만, 그리고 사발면이랑 햇반 정도를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차에다가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과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썰어서 아이스 박스에 쿨러에 넣어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차는 오고 가는 길에서 이제 많이 해결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다이너가 있으면 들어가서 먹는 거고, 그 호텔은 아침 조식 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대충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갑자기 갑분싸 홈쇼핑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 내연차도 많이 아직 이용을 하시겠지만 전기차도 많이 타시니까 조그만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차에 딱 그 전기 충전하는 그 부분에 딱 꽂고 밥도 해 먹고 죽도 해 먹고 좀 데워 먹고 하는데 굉장히 간편할 거라고 또 하면서 저 찰간 놈이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를 마련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여러분 한국 가스 버너 이런 걸 좀 챙겨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버너, 손가락이 물렸어. 그래서 가스 버너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뭐 라면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엔 또 세대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호텔을 예약하실 때 보면은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좀 비싼 호텔들 있잖아요. 그 관광객이 어떻게든 돈을 쓰게 하려는 그런 호텔일수록 마이크로웨이브가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뉴욕 같은 경우는 대도시, 완전 대도시, LA도 그렇고 커피포트도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조건 다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을 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 먹는 밥이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보따리는 애들 보고 최대한 적게 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거 막 짐 싸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놀러 가는 날 우리 뵐게요. 바이.